안녕하세요, 이문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 필름으로 6개월 만에 독립을 했고,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아주 무탈하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런 저만의 그 이유 3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초보자, 미숙했던 그 시절들이 있거든요. 그 시절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여러분들도 그 시작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,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 3가지 이유만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지만 대표적인 3가지니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자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은 이미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야 하거든요. 뭐 칼이라던가 시공 가방, 세밀한 그런 짜잘한 도구들은 일을 하다 보면 저거 괜찮아 보이네, 이거 필요하겠다 하면서 조금씩 장만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중에 내 일을 하기 전, 저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뭐 2년, 3년, 1년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누구는 본인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내 장비가 알아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외에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, 일단은 재단판, 그리고 재단자, 그리고 전동 드릴도 막 엄청 헤비하고 좋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. 엄청 크고 웅장한 거, 비싼 거 쓸 필요 없고 피스 정도 풀을 수 있는 거 있죠? 뭐 문짝에 달린 그 경첩 피스들, 그런 것들 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만 편하게 가할 수 있는 그런 전동이면 충분하니까 가격대가 저는 처음에 마키다 거 13만원짜리 12V짜리 전동 2개가 들어있는 그런 구성이었어요. 사진 있나? 사진이 있으면 띄워주세요.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13만원 들어갔고, 재단판이랑 재단자는 제가 집에서 연습을 하겠다고 그거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. 재단판이 5만원, 재단자가 만원. 근데 재단자 그 사기 아깝다고 현장에서 몰딩 주사다가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뭐 아끼지 마시고 내 장비에는 좀 투자할 만큼 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차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거의 있는 경우가 좀 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필름을 할 때 이미 차를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차가 없다면 사실 차도 시작 자본금에 추가가 되겠죠. 하지만 차도 좀 가볍게 카니발이나 짐 넉넉히 실을 수 있는 스타렉스나 뭐 그런 종류,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. 근데 차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장갑이나 사포, 플라스틱 의자, 우마, 요 정도가 추가적으로 내가 따로 꼭 갖춰놔야 할 장비들인데, 저는 솔직히 우마도 처음에 안 샀고요. 플라스틱 의자 2개 사서 좀 다녔습니다. 플라스틱 의자 하나에 한 5,000원 정도, 사진 있으면 띄워주세요. 하나에 한 5,000원 정도니까 2개 사면 만원이겠네요. 사포랑 장갑은 알아서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일단 당장 필요한 많지만 좀 샀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. 사포랑 장갑 한 10장 샀어요. 10장, 낱개로 10장. 장갑은 그냥 한 다스, 보통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다스라고 하는 게 맞나? 제 일을 딱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일단 필요한 것 좀 사야지 했을 때 저는 딱 15만원 투자했습니다. 전동 13만원짜리 한 세트에,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2개, 사포, 장갑 이렇게만 준비했습니다. 나머지 재단판이랑 재단자 있었고, 시공 장비 간단한 것들 다 있었고, 뭐 송풍기나 드라이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도 저는 처음에 다 안 썼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본금도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.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악덕 사장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오야지죠. 그 오야지는 참 되게 본인이 할 일들을 남에게 많이 미루고 또 책임을 많이 회피했습니다. 그리고 게으르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항상 제게 다 맡겼습니다. 본인이 마주하기 싫은 상황들도 제게 다 맡겼습니다. 그래서 모든 AS들, 저는 정말 제가 필름을 붙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AS를 다녔어요.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, 해결 못하면 또 욕먹거든요. 다른 형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냐, 뭐 그렇게 하면서도 뭐 방법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고객들한테 또 잘 이야기를 해서 능구렁이처럼 또 넘어가 본 적도 있고, 또는 이제 사정을 얘기해서 동정을 받으면서 넘어갔던 적도 있고, 참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저는 사실 고객들을 되게 많이 접해봤습니다. 일찌감치 내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지만 고객들을 접하니까 사실 그 부담이 되게 줄더라고요. 압박도 되게 줄어들고, 고객을 마주하는 게 되게 편해졌고, 고객이 항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, 고객이 니즈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고객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게 되고,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관점이 되니까 일이 훨씬 더 즐겁고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
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악덕 오야 덕분에 저는 특별한 경험들을 일찌감치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고객 AS를 가다 보면은 진짜 팀원들이 일을 거칠게 하는 팀들이었어요. 나중에 이제 AS를 가면은 막 문제들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. 퍼티를 제대로 안 잡고 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난다거나, 샌딩을 제대로 안 하고 붙인 것들, 뭐 실리콘을 제대로 안 긁고 붙인 것들, 그때 이제 뒤늦게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공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, 그때 그걸 확실히 좀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걸로 고객들이 얼마나 불쾌해하는지도 그때 확실히 좀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팀 미션을 그렇게 항상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물론 또 다른 그 악덕 오야 덕분에 겪은 사례들이야 많지만, 밑작업을 정말 많이 했던 거, 대부분 옛날에 일하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. 밑작업 정말 나 혼자 막 그걸 하고 고생하고 몇 년 동안 뭐 엄청 고생하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, 이게 중요한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밑작업 그냥 시키니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과,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산도 해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도 연구해보고, 그 시간은 철저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밑작업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우리 팀은 시공할 때 시공 비중이 20%고 밑작업에 거의 70% 80% 할애합니다. 우리 기공들이라고 밑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, 기공들이 정말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밑작업들 기준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공도 정말 중간중간에 밑작업 엄청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 운영이 그렇게 되는 게, 그때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밑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고, 정말 내 걸로 만들고 고객한테 확실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때 그 시간들을 저에게 더 이롭게 만들었고, 그 과정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6명에서 비중이 기공이 5, 그리고 중기공이 1명, 이 정도 비중이었는데 밑작업만 하는 그 조공은 저 혼자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한 현장 밑작업 다 끝나고 이제 뭐 붙일만 하면은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서 미리 밑작업하고, 그러고 나서 그 현장도 또 이제 끝나면은 또 다른 현장 가고,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돌려졌다 보니까 계속 막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, 거기에 좀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더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해야 더 좀 빠르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붙였을 때 조금이라도 더 면이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, 그런 책임감을 정말 가지고 일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저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값진 시간이 됐던 거죠.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밑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붙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붙이는 것들은 이제 제가 집에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, 제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냐면은, 그 오야한테 싱크대 문짝 같은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거 집에서 붙여오겠다고,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싱크대에 붙일 일이 있을 때마다 도어들은 항상 제가 다 챙겨서 집에서 붙이고 왔습니다.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현장에서 도어가 15개가 있다 하면은 정말 저 한 짝 하는데 30분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6짝만 해도 이미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이것저것, 그때 제가 뭐 실리콘 연습까지 했으니까, 그래서 집에 가서도 맨날 정말 1시까지 연습하고 자고, 그렇게 시간이 또 누적되다 보니까 필름에 대한 그 애정, 그런 것도 더 커지고 필름이랑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런 시간도 계속 누적이 됐었고,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오야가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당연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근을 그냥 자연스럽게, 제가 말하는 야근은 수당을 받고 그런 야근이 아닌 거예요. 그냥 기부, 내 시간을 그냥 기부하는 거였어요. 네가 배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라, 좀 그런 뉘앙스로 하다 보니까. 근데 어찌됐건 확실히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접하다 보니까 남들의 2배의 시간을 계속 누적이 됐던 거죠. 그리고 그 2배로 하고자 하는 그 방법들을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어요. 제가 지금 뭘 하든 간에 저는 무조건 2배로 해서 성취를 하거든요.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애하는 그 열정의 시간에 비례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지금 제가 뭐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.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,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, 책을 읽는 것들,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, 무조건 저는 2배로 합니다. 2배로 노력하면은 반드시 1.5배의 결과가 돌아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3배, 4배, 5배, 10배의 결과물이 저는 나타난다고 계속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악덕 오야지를 만난 덕분에 지금의 제가 탄탄하게 올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, 오히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할까 많은 걱정 속에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, 그래도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아니면은 사실 우리 이용 인테리어 필름에서 실시하는 인테리어 필름 마스터 특별 교육
프로그램 여기에 지원하셔야 하는데 모집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아쉽고요. 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설도 많이 확장하고 규모를 훨씬 키워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놓을 거니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필름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실리콘 시공. 제가 실리콘 시공을 통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인테리어 필름 마감을 정말 세심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실리콘을 쏘면서 어디가 떠 있고 어디에 잡티가 있고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. 특히 걸레바지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바닥 쪽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대충 붙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. 특히 샤시도 이게 우리가 샤시를 처음에 꺾어 놓잖아요. 그게 실리콘을 안 싸도 사실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해요. 그게 뜰 일이 없거든요. 제대로 붙여 놓으면은 프라이머도 제대로 해놓고 제대로 우리가 꺾는 과정 정확하게 해서 꺾어 놓고 마지막에 잘 눌러 놓으면은 나중에 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실리콘을 쏘러 다니니까 샤시 쪽에 그 뜬 부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필름 하시는 분들,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상대로 제가 실리콘 영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름 작업들에 실리콘을 진짜 많이 쌌어요.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진짜 한 현장에 반드시 그 샤시가 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었고 정말 뭐 한두 개 떠 있으면은 정말 말도 안 하겠는데 대부분 다 거의 전체가 떠 있더라고요. 나는 진짜 이게 기술자가 한 건지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. 어떻게 저렇게 다 떠 있지?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눌렀길래 저게 다 떠 있을까? 그런 생각들이 너무 들고 그걸 이제 보다 보면은 사람이란 게 심리가 우리 고객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하나의 문제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 구석구석을 이제 다 보게 돼요. 여기도 이런데 저기도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같은 포인트를 보게 되고 그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 주변이 또 자세히 보여요. 그러면은 처음에 이 뜬 거를 보다가 막 잡티 들어간 것도 다 보이고 면 처리 제대로 안 한 것들, 뭐 단차 같은 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들, 제대로 각 같은 거 안 서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. 그거를 제가 실리콘을 쏘면서 이 마감에 대한 기준을 그때 내가 명확하게 좀 세울 수 있게 됐어요. 이거는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고객한테 돈을 받고 쓰레기를 그냥 던져 놓은 거다.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을 확 받아서 그래서 제 일에 또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또 실리콘 마감을 또 항상 제가 했다 보니까 누군가가 실수한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.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. 단순하게 고객들한테 실리콘 시공 비용 받기 위해서 그 돈 굽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실리콘을 배워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리콘은 내 마감을 정말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현장에서 급하게 넘어갔지만 이때만큼은 내가 한 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리콘 시공을 배우신다면 내 현장 퀄리티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질 것이고요. 내가 문제 있는 거를 막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쏘는 게 아니고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고객한테 그 돈 깎아주려고 그렇게 실리콘을 배우면 안 됩니다. 정확하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접근하셔야 합니다. 저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저의 시작을 든든하게 좀 받쳐준 그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이거랑 연관이 없는 일을 할 때 좋은 경험들, 나쁜 경험들도 여기에 그대로 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온 모든 경험들을 잘 살려서 인테리어 필름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시고 그동안 겪으신 축적된 경험들을 여기에 다 접목을 시키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하실 수 있고 못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절대 겁내지 마시고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정진하여 프로의 기술자의 길로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얼른 시작을 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고 좋은 과정 좀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저대로 우리 인테리어 필름 시장이 클린할 수 있도록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, 제가 하고자 하는 저의 원대한 꿈들, 저의 비전들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서 우리 모두가 꽃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일에 더욱더 정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문뚱이었습니다.